네, 시장에 대한 큰 그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신기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정관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너무나 반도체 쪽으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죠? 엔비디아 건도 있고 예. 화웨이 거래 중단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이거 네. 계속 득실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네, 주가를 보게 되면은 평온하죠. 삼성전자도 뭐 괜찮고, 네, 뭐 SK하이닉스도 괜찮아서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급락을 했었잖아요. 조정을 좀 네, 받고. 네, 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가 또 급반등이 음, 나왔고 그런 구간에서 이미 소화가 된 것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 네, 일단 그 선반영이 된 부분은 있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화웨이와 관련된 반사이익 기대감들이 음, 더 형성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 보게 되면 IM 사업부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네, 내년도까지도 실적 호조 전망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네. 화웨이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입니다. IM은 휴대폰 사업 부분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휴대폰 거죠? 사업 예, 부분이 내년에도 좋을 걸로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좋게 보는 이유 자체가 화웨이에 음,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고 네, 또 두 번째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 5G 쪽에 네, 지금 점유율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4위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화웨이 그리고 에릭슨 그리고 노키아, 삼성전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노키아는 넘어설 것 같아요. 노키아 정도. 잘하면은 예.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화웨이가 이제 그 없어진 그 틈을 삼성전자가 이제 그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영국 같은 데는 이미 화웨이 배제를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유럽은 좀 뜨뜻미지근하긴 하지만 화웨이를 적극적으로 지향할 수는 없을 거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고 물론 이제 그 3분기 때까지는 반도체 부분에 화웨이가 이제 반도체를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 좀 사서 쟁여 놓는 거 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3분기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큰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을 거다 네, 이런 전망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4분기 때부터는 화웨이가 안 가져갈 거니까 그때부터 못 가져가니까 그 훼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근데 그 공백을 샤오미나 뭐 오포나 그렇습니다. 이런 게 예. 메워주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화웨이가 네, 중국의 스마트폰 사업을 못 하게 되면은 하니까 실제로 지금 그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생산량을 두 배로 네, 늘렸어요. 되게 웃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웃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이 정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게 된다면 어차피 샤오미나 비보나 오포도 네. 결국에는 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메모리를 가져다 쓰기 그럼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수량을 대강 맞춰서 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화웨이가 굳이 예, 아니더라도? 큰 예, 훼손은 없을 거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큰 고객을 하나 잃어서 이 메꾸는 부분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 자국 내 다른 경쟁 휴대폰 업체라고 이렇게 봐주셨어요. 전혀 예, 영향 없을 그렇습니다. 거라고 예. 이렇게 봐주셨고 저희 엔비디아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영향이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아침부터 증거사 레포트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네, 예, 아직까지 이제 뭐 결정은 안 됐지만은 네, 근데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국내에 대한 영향과 관련돼 가지고 분석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분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음, 엔비디아도 다른 나라 회사고 네, 그다음 경쟁 관계가 있는 회사가 우리 국내에 딱히 없고 없고, ARM도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가 국내에 딱히 없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는 거라서 크게 이제 분석 리포트는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엔비디아가 거요? 이번에 ARM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으로 주로 사용할 건가를 기사를 보게 되면은 네, 엔비디아의 GPU를 만드는데 네, GPU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예, 그래서 AI 관련된 그 GPU 내에 심어진 그 코어를 ARM의 시스템 칩에다가 같이 합병을 시켜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ARM이 만드는 칩셋에 AI 기능을 굉장히 좀 강화시키는 형태. 요런 아, 이제 그런 이제 GPU 신규 GPU 개발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GPU 개발이 되게 된다면 신규 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엔비디아 이번에 삼성전자에다가 줬죠. 네, 파운드리를.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망한 신규 칩이 하나씩 나올수록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수주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그러면 않습니까? 이거는 득인 그래서 거잖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는 네. 이것은 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엔비디아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전제 하에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전 세계에서 신규 칩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예, 파운드리 회사들은 삼성전자가 됐든 TSMC가 됐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네, 시장이.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서
뭐 오히려 나쁘진 않겠다. 나쁘진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의될 만한 부분 없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ARM의 설계도를 거의 다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모든 각국에서. 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엔비디아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 정책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네. 부분들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가령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정도의 네. 그 정도 수준의 동일한 설계도에 대해 라이센스를 정책으로 더 올린다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ARM이 영국 쪽에 지금 본사가 있기 영국 때문에 본사라서 그쪽 정책도 따라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을 거고.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예, 말씀이세요? 근데 가령 엔비디아가 자기네들의 기술력이 접목된 새로운 어떤 그 설계도가 나왔다. 예. 이거는 사실 그 라이선스를 좀 주더라도 비용을 좀 주더라도 갖다 네. 쓸 만한 가치가 있으면은 있으면은 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충분히 소화를 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혹여나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선 반영이 됐다고 봐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호재스러운 부분을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반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라면은 저 이거 신경 안 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대응해도 괜찮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는 더 갈 거다. 요거는 예, 제가 안 물어봐도 예, 될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도 내년도 예. 전망이 좋아요. 어. 그러니까 화웨이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예. 화웨이 점유율이 이제 뭐 막 30% 40% 이런 건 아니거든요. 10%에서 20% 사이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비중이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더 있는 거 그렇습니다. 맞죠? 예,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또 이제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이 소화를 해주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뭐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면 그게 큰 악재는 아니다. 그 주가는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네. 상당히 좀 낮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뭐 충분히 가지고 가셔도 되겠다. 네. 예. 그러네요. 네, 주가 반응만 봐도 이 재료를 어떻게 시장에 소화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전혀 뭐 추세 이상을 논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득이 될 만한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 전차군단의 시장 리딩력이 굉장히 강해졌고 지금 대형 가치주안에서도 꿈틀거리는 쪽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 단계적인 주도권 넘어왔다. 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예. 일단 그런 기미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코로나 확산이 확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고, 근데 지금 좀 통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심리가 안 좋을 때는 뭐 테마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기를 치겠죠. 네. 근데 그런 시장은 이제는 좀 지나가는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지금 바닥 흐름을 좀 어제 또 기술적으로 5일선을 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심이 좀 회복이 되고, 이렇다면 이제 투기적인 어떤 시장에서 좀 이제 펀더멘탈 중심의 시장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기반들이 좀 되는 건데 예.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좀 3분기 시장에 대해 이익에 대한 전망들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궁금하네요. 예, 3분기 잠깐 좀 뷰 그림을 어떻게 좀 잠깐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예, 증시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요. 네. 보시면은 내년 이제 파란색 증감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막대 그래프가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네. 보시면 증감률이 내년까지는 어쨌든 쭉 올라갈 걸로 지금 보이고 있죠. 많이 올라오는데요. 예, 근데 이제 3분기를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이제 약간 좀 짙은 회색으로 돼 있어요. 예. 보시면은 갑자기 우뚝 섰죠. 1, 2분기에 그러네요. 비해 가지고. 네네.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3분기의 전망치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는 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예, 이제 이렇게 이익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11조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치주로 이제 시선이 좀 이동을 하는 거죠. 이익이 나오네. 나오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치주로 시선이 좀 이동을 하고 그렇군요. 전차군단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자 IT 쪽으로도 시선이 이동할 거고 자동차도 요즘에 보면은 전망치가 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이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주로 이제 모멘텀이나 이슈에 관심을 가지다가 꿈을 쫓았죠 많이. 예,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시선이 좀 이동을 하는 것 같고 또 그쪽엔 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올라가 네.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올라온 것 같은 가치 쪽으로 좀 시선이 이동하는 것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만한 게 제가 한 3개월 전인가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보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예. 싶었는데 유일하게 경기 민감주 안에서는 추세에 날 거다라고 굉장히 확신의 어조로 말씀해 예, 주신 예. 거잖아요 저희한테 예.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쪽에는 뭐 그때도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네. 두 가지가 있었죠. 그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실업률이 빠지게 되면은 자동차 팔린다. 팔린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대중교통보다는 자동차를 선호하게 됐다. 네 맞아요. 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가 이제 요즘 말씀드렸었는데 중고차 가격 폭등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예, 그리고 뉴스가 네. 이제 그 이유도 나오면서 계속 올라갔는데 사실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자동차 쪽에는 플러스 알파가 많이 있었어요. 올라갔죠. 친환경 이슈가 있으면서 맞아요. 네. 더 이제 올라간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3분기에 대한 이제 연간 그 이익치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연간 영업이익 상향 조정들 그 상향 종목들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이 1개월 전 대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옅은 그 하늘색이 1주 전 대비입니다. 네. 1개월 전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쪽이 상당히 좀 강하죠. 이게 가장 눈에 띄네요. 예, 1주 전 예. 대비로 디스플레이 쪽이 강하죠. 그러네요. 디스플레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네. 그래서 이쪽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지디플 이런 거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예. 쪽이 어쨌든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 많이 좋아졌네요. 예, 근데 그거 빼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자동차, 화학, 철강, 비철금속이죠.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그 동안에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생각했다가 예. 그 정도는 아니네. 굉장히는 빼고 네. 그냥 안 좋을 걸 정도겠구나.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라는 게 이쪽에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낙폭과대 인식이 있으면서 매기가 좀 도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성장주도 조금 쉬어야 될 것 같고, 네, 펀더멘털로 회귀가 된다면은 생각보다 굉장히는 빠졌다고 하셨어요. 예. 굉장히 안 좋은 건 아니고 안 좋은, 네, 생각보다는 선방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 쪽에서 종목 골라내셔야 될 것 같은데 힌트 저희 잘 듣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네, 잘 보자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다음은 신고가가 언제까지 날까요? 네, 독야청청입니다. 지금 그린 뉴딜 안에서 조정받고 있는 풍력이나 태양광도 있지만 수소는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수소만. 예, 일단 수소 쪽은 제가 이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네. 그때 이제 유럽발 부분에서 그 유럽이 이제 시장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수소 에너지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렸잖아요. 산업군으로 보자고 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지금도 이제 유럽 관련해 가지고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린 수소 에너지 전략을 잠깐 보시면 목표가 2050년까지 EU 에너지 비중의 23% 이상을 그린 수소로 달성하겠다. 지금 2%예요. 네. 10배 이상 지금 2050년까지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네, 투자 목표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2024년까지 6기가와트, 그리고 2030년까지 80기가인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굉장히 그러니까 2024년까지만 해도 6기가에서 2030년 6년 동안에 80기가면 10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 이 부분에서 수전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소 에너지예요. 6년 만에 달성 예. 가능할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빠르게 하겠다는 잡고 있네요. 거잖아요. 이것을 와. 이렇게 하는 거고 예. 뭐 부문별 투자 규모를 보게 된다면은 뭐 수전의 설비에 뭐 엄청나게 하고 수소 운송과 충전, 인프라 확충, 재생 에너지 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유럽 쪽에는 지금 제가 제일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은 수소 거래 시장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네. 그래서 수소를 거래 시장을 만들면 이거는 원유 거래 시장처럼 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수소 시장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수소를 거래한다. 예, 예. 수소 거래 시장.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이끌어간다. 그 뉴스를 자주 나오진 않지만 네, 네. 전체 글로벌 수소 시장을 지금 떠받치고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은 유럽이다 하는 것을 유럽이다. 일단은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죠.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하나 나온 게 근래에 보게 되면은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이제 보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2주 전에 발표를 했는데 2022년에서 2023년까지 40톤 화물 트럭용 연료전지 시스템 대량 양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때까지 공장 짓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예요. 현대모비스하고 그리고 토요타인데 여기 보쉬가 그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3대 축이 딱 완성이 되는 들어왔습니다. 거군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쉬가 들어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시장 전망이 의미 있게 자동차 수소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니콜라 사태가 이번에 있었죠. 니콜라 뭐 사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것 봐라 수소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현대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차의 수소 밸류체인에 대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부각되는 계기가 또 이제 된 부분도 있고 종목으로 본다면은 이제 자동차만 한번 좀 따져보면은요 현대차 실질 납품하는 회사는 뭐 상하프론테크가 연료전지 멤브레인 하고 있고요 일진다이아가 저장 탱크, 유로스 공기압축기 이런 회사들이 아마 실제로 수소차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 보면은 네. 현대차 쪽에 수소 얘기 나오게 되면 또 한 번씩 모멘텀을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해요. 실체 있는 세 종목으로 네. 정리해두겠습니다. 탑3 딱 꼽아주셨어요.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볼까요? 예, 오늘도 세 번째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좋으면 다 좋다. 네. 예,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도 이끌어가고 있고 시장도 이끌어가고 있고 네. 또 전고점 돌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오늘 조금 쉬고 있지만 네. 결코 실망하실 시장 아니고 기회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 필요 없는 네.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